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여수 지역 해수욕장도 예년보다 개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만성리와 웅천, 방죽포 해수욕장 등 관내 7개 해수욕장에 올해 30만 명 이상의 피서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년보다 2주 정도 빠른 오는 7월 11일 개장에 8월 2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가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와 안전관리 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매운맛이 적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고흥산 햇마늘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잦은 비로 작황은 나쁘지만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오른 가격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마늘 주산지인 고흥에서 햇마늘 산지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애써 수확한 마늘을 다발로 묶고 대형 트럭에 싣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수확의 기쁨 속에서도 농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잦은 비로 무름병이 발생한 데다 씨알마저 작아 작황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작황은 봄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그 비 때문에 무름병을 많이 해가지고 마늘은 작황이 안 좋아요. 지금 마늘이 작년보다 훨씬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전체 재배 면적의 70% 정도를 밭대기로 사들이는 상인들도 마늘 품질이 떨어진 데다 수확량마저 줄어 울상입니다. 작황은 처음에는 좋았지만도 지금 뭐 하도 비가 많이 오니까 작황에 병이 많이 나가지고 형편없어요. 지금 뭐 거의 지금 상인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하지만 출하 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밭대기 거래 가격이 3.3제곱미터당 만원에서 13,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최고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마늘 저장 물량이 감소한 데다 올해 재배 면적마저 크게 준 것이 원인입니다. 전년 또 보관 물량이 좀 감소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산지에서 재배 면적도 일정 부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까지 수확되는 고흥 마늘은 올해 2만 1,000여 톤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올해 지리적 표시로 등록돼 품질과 명성을 인정받은 고흥 마늘로 농민들은 올해 500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장기 임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계획 수정을 앞두고 관련 설명회가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여수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기 임대와 정부 선투자금 상환 연장 등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해당 변경안은 지난해 KDI 용역을 기초로 관계부처 협의와 정부 실무위원회를 거쳤으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캠코 매각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정부 공공시설 투자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돼 반영 여부가 주목됩니다. 여수 유람선의 야간 운항이 1년여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운항 재개 2주 만에 지역의 새로운 대표 관광 상품으로 가능성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항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상에서 바라온 해양공원의 은은한 조명은 여수 도심의 야경과 조화를 이루어 운치를 더합니다. 여수의 명물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해상 케이블카도 여수의 밤바다와 어울려 빛의 향연을 펼칩니다. 밤에 보니까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있어서 정말 밤에 보는 게 더 진짜 여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밤바다에서 먼발치로 바라다 보이는 비고쇼 등 여수 박람회장의 야경은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이런 야경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사진 찍어보니까 어디 해외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형형색색의 화려한 폭죽은 남해안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여수 밤바다 유람선에 대한 관광객 반응은 좋습니다. 운항 재개 2주 만에 예약률 90%를 넘어섰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되면 매일 운항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에는 주 2회 금요일 토요일 운항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이후 여름 성수기 때는 매일 운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항 여수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여수 밤바다 유람선은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를 맞아 또 하나의 지역 대표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만 정원에 꽃 양귀비가 만발해 정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순천만 정원 실내 정원 옆 2천여 제곱미터의 꽃 양귀비가 활짝 펴 봄 튤립과 유채꽃에 이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영국 정원과 프랑스 정원, 순천만 정원 주변 울타리를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장미가 만개해 연인들의 포토존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 등 7명이 집단으로 A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가운데 한 명의 학생이 이미 지난 4월에 A형 간염 양성 반응을 보여 보건당국에 신고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순천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A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에 신고됐으며 최근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건물 검사에서도 A형 간염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부터 전교생 770여 명을 대상으로 간염 예방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해당 학교에서 A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난 11일 2명, 22일 7명 등 모두 9명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고 허약한 지방 경제는 붕괴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 정권에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 완화 과제는 한마디로 지방 경제 고사를 예고합니다.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기업의 재정 지원을 허용하고 자연 보전 고정 내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 전략인데 지방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전남의 경우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 1조 9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12,000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거 만약에 그걸 풀어버리면은 안 오죠. 수도권 기업에가 수도권에 다 가버리지 뭐하러 여기까지 내려오겠습니까? 더 우려되는 것은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소비시장이 가깝고 땅값 상승이란 이점 때문에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감이 커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중앙정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명시한 국토균형 발전에 역행한 처사라며 순서가 지방 육성이 먼저이고 규제 완화는 다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가는데 지역 선거구의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에 자치구 경계를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생활권에 맞춰야 한다는 거였는데 속뜻은 현재 8석인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현재 판결을 나와가지고 이런 면들도 있지만은 지역적인 이런 불균등 발생 이런 것들을 전부 나몰라라 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인구 편차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한선은 13만 8,984명. 그렇지만 광주 동구는 10만 5천여 명으로 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전남에서도 여수갑을 비롯해 고흥보성, 무안신안 등 3곳이 해당됩니다. 현재대로라면 이들 지역은 물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주 전남은 선거구 조정에 따른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반영해서 전남 지역의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최소한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번 주부터 내년 총선부터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오는 2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선거구 통합과 인구수 산정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 뒤에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기준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 선거구의 지각 변동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서 지역의 정치 역량은 물론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양항 유관 기관들이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협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2일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여수상공회의소, 광양상공회의소 등 광양항 8개 유관기관의 관리자급 협의회를 도가 주도해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와 컨테이너 부두 3, 4번 선석의 기능 전환 등 광양항 현안 해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관내 초등학교에 주민들을 위한 명상숲을 조성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소라면 관기초등학교 내 비어있는 땅과 방치된 화단 등에 관목 천여본과 꽃잔디 등 지피식물 5천여 본을 새로 심고 수목표차를 설치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새로 꾸몄습니다. 여수시는 학교에 조성된 녹지 공간이 한가한 농촌 풍경과 어울려 주민들을 위한 명상숲은 물론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 대학생들이 자체 제작한 우수 교육용 컨텐츠를 선정하는 교육정보미디어학회 교육미디어전에서 순천대 컴퓨터교육과 학생들이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5명의 학생들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지구 대기권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순천시가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해 야간 홍보를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해 거리방송과 주 1회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지만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무원으로 홍보반을 편성해 야간에 생활 쓰레기 배출 취약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까지 472건의 무단 투기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청렴 감시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윤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 감시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항만 관계자들의 추천을 받아 다음 달 초 청렴 감사관 25명을 임명해 수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강원